안녕하세요, 부모입니다. 오늘은 11월 5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6시 42분 지나고 있고요. 와, 기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어제보다 한 4, 5도 더 내려간 것 같아요. 지금 기온 마이너스 3도, 영하 3도 되겠습니다. 어이구야. 지난번에 0도일 때가 있었는데 한번, 드디어 영하의 날씨가 되네요. 겨울이 또 훌쩍 또 더 다가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아직은 겨울에 발을 담갔다 라고는 할 수 없는, 여전히 가을이긴 한데요. 날씨만큼은 살짝 조금씩 겨울의 느낌을 이렇게 좀 전해주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4도, 어제보다 오히려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대단히 큰 날씨입니다. 일교차가 큰 하루 될 걸로 예상되고요. 그러니까 복장에 좀 유의를 해야 될 겁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조음이고요. 그리고 계속 맑은 하루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오늘 영하의 날씨라고 해서 제가 옷을 좀 더 따숩게 이렇게 같이 입고 나왔죠. 지프를 좀 더 올릴까요? 어이씨, 안 올라. 내리고 올리고, 조금 더 올렸습니다. 이렇게 복장 좀 갖추니까 별로 뭐 추위가 그렇게 느껴지진 않네요. 장갑도 딱 이렇게 끼고 있고요. 다 겨울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지만 조금 얇고, 복장을 보면은, 지금 일종의 이제 제가 위에 웃옷으로 입고 나와 있는 게 겨울용 잠바, 겨울용 자켓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겨울용 장갑. 근데 바지만큼은 조금 얇은 바지,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좀 입습니다. 제가 되게 따뜻한 바지 뭐 입는 게 아니고, 겨울에도 약간 바지만큼은 좀 얇게 이렇게 다니는데, 간혹 두꺼운 바지 한 번씩 입을 때가 있죠. 극한의 추위가 오면, 예를 들어서 한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갈 때, 그럴 때 좀 즐겨 입고 하죠. 또는 바람이 세차게 불 때. 기본적으로는 좀 얇은 걸 선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견뎌내기 위해서는 좀 어쩔 수 없는 조치 아니겠습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진짜 불과 생각해보면 지난달, 지지난달 막 반팔을 그냥 입고 다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11월 초인데도 추위가 이렇게 엄습을 하니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됩니까? 물론 건든풍부의 걷기 여정은 계속되고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많은 것들이 여전히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약간 이제 좀 그런 이야기. 항상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잖아요.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제가 얻은 깨달음은 좀 이런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깨달음. 생각만 하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각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생각 자체는 또 중요하다. 그죠? 생각이란 건 중요합니다. 아이디어라는 건 중요하고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골똘히 생각을 한다. 좋은 생각을 이렇게 찾아본다. 끄집어낸다. 머리를 굴려본다. 다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생각은 사장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그렇게 만들어낸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제시한 다음에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나누는 기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실천력이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뭐 평가를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은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 뭐 여러가지 사람에 따라서 자신이 잘하는 분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말이죠, 처음 계획하고 무엇을 할 건지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사업을 계획을 하고 더 이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각각의 단계에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 실제로 그 일에 뛰어들고 하나하나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한번 돌아보고 평가하고 다시 피드백을 넣고 다시 좀 더 개선을 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다시 돌려가지고 또 추진을 하고, 이런 과정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이나 업무의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딱 계획, 이 사람은 집행, 이 사람은 평가, 100% 그렇게 나뉘진 않거든요. 주로 많이 하는 분야가 있겠죠.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근데 말하자면 사실은 계획 단계에서도요, 실질적으로는 집행 또는 평가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각이 완전히 별개로 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무언가를, 예를 들어서 새로운 상품을 판매하고자 계획을 수립한다면 일단은 무엇을 팔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시장 조사해야 되고 수요도 조사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지금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 시장의 기회와 위기를 포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형태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여기 시장에서 역할을 할지 정해야 되고요. 그거 하는 과정에서 의견 조율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뭐 다 중요하고요. 사람들하고 하여튼간에 뭔가 일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 계획 안에서도 사실은 집행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계획을 집행하는 거죠, 말하자면. 단순히 계획이라고 해서 머릿속으로 상상력에 의해서 실체를 만들어 갈 수 있고, 그 상상력이 실체를 만들기 위한 현실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현실화, 그 현실화를 시키기 위한 추진력, 이런 게 이제 더 중요하게 보이는 거죠.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아이디어들, 사실은 우리 아주 획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들이 말이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좀 유사하다. 나도 저런 생각했었는데, 마치 데자뷰처럼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잖아요. 와, 이거 내가 먼저 생각했는데, 내가 먼저 특허를 낼걸. 아니, 내 생각이 저거보다 오히려 더 좋았는데, 난 그냥 생각했는데 저거는 실제로 나와버렸네. 아이고, 아쉽구만.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 생각했습니다. 생각했어요. 그 생각을 해가지고 실천한 건 뭐냐는 거죠. 결국 이루어낸 건 뭐냐. 생각이야. 하고 싶지 않아도 하는 게 생각 아닙니까? 아이디어야. 중간중간에 문득문득 매번 떠오르는 게 아이디어잖아요. 물론 그 아이디어를 좀 더 다듬고, 실제로 허무맹랑하지 않게, 그게 현실 세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지만 또 그 안에서는 타격을 받고 있고, 뭔가 지금까지는 없던 그런 독특함, 독창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성숙시키는 거, 성숙하게 만드는 거,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런다면 뭡니까? 뭐라도 해봐야 됐다는 거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최소한 세상에 드러냈어야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단언컨대 이런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추앙하는 세상에 몇 퍼센트 안 되는 이른바 천재라고 이끄는 사람들,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을 보면, 물론 아이디어도 아이디어지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 그 사람들을 우러러보는 그 사람들과 다른 부분은 결국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내는 그 추진력이 있지 않을까요? 현실화시키는 그 능력 말이죠. 거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에 대학생들도 창업을 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게 되는데요, 그런 사례들도 많고요. 물론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떤 일을 최초로 이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는 기본이 돼야 될 겁니다. 근데 아이디어 자체로는, 아이디어는 말이죠, 충분 조건이 아니고 필요 조건이고, 아주 필요한 그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가 좋고 나쁜지는 그 아이디어 자체만으로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는 거죠. 그걸 어떤 식으로 현실에서 일구어낼 것인가. 개발하는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힐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상품을 내놓은 후에도 그 상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거고, 다양한 반응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전략을 세우고 말이죠. 전략 좋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순신 장군도 어떤 의미에서는
아이디어 제시자. 네. 아이디어를 그렇게 무수히 많이 생각해내고 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그 채택된 아이디어가 네. 성공적으로 현실에서 네. 안착되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하나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관찰을 해보면 일종의 사업가, 네. 그 전쟁, 그 전투 안에서의 네. 어떤 사업가적 기질, 기업가적 기질, 이런 것들이 출중한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나요?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전략을 수립해내고 네. 그 다음에 그것을 추진하기까지 그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따르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전략이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는 가운데 네. 본인의 솔선수범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온 말과 해온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하자면 직원들을 말이죠, 회사 같은 경우 그 조직원들, 그 소속된 그 많은 인원들을 전부 다 신념을 갖고 비전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 그 과정에서 아마 많은 거를 관여를 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칼같이 예,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른 건 그른 거다, 정말로 눈물을 머금고 예, 결단을 내려야 될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반면에 또 어떤 경우에는 예, 부득이하게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는 예, 가장 인간적인 면모를 또 보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 강한 결단력, 예, 적재적소에 어떤 식으로 이것을 이제 수행해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 그리고 실제 그 전투에 임했을 때는 그 타이밍, 예, 적의 위치, 그 다음에 아군의 역량,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그 필요한 요소들을 투입시켜서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내는, 이순신 장군의 승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로 막 그 거대한 막 득병진을 통해서 겨우겨우 완수하는 그런 승리가 아니고 정말로 전략이죠. 명량해전에서의 예, 그 울돌목에서의 전투, 그 바다의 해류를 예, 감안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지형지물, 예, 그런 지형을 살펴서, 해류의 흐름을 살펴서 거기에 대한 정보에서 적보다 먼저 앞서 있고요. 예,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고요. 실전에서 그걸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저 백병전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또 설득을 하고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채택을 하고, 그 이기는 게 아주 예, 그냥 뭐
51대 49로 이기는 게 아니고 큰 차이로 정말 이 승리는 전무후무한 그냥 하나의 거대한 승리. 뭐겠습니까? 아군의 피해는 최소로 줄이고 적군의 피해를 최대 수준으로 안겨주는 그런 형태의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승리양도 물론 탁월한 전략가, 탁월한 아이디어맨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말이죠, 최고의 실천가, 최고의 추진력을 갖춘 한 명의 비즈니스계의 언어로 말하면 한 명의 기업가 내지는 사업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필요한 요소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건눈풍부 방송의 기반이 되는, 그 토대가 되는 바로 멘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멘탈이 우리의 이런 생각하고 있는 모든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천력을 마련해주는 그런 하나의 토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결국 아이디어만 계속 내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아이디어를 잘 다듬어서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실제로 표현하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 따를 수 있도록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게 실제로 그 좋은 생각 자체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어떤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런 식으로 해내는 게 바로 실제로 그 아이디어를 발휘를 해내는 그런 능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말이죠, 이순신 장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죠, 어렸을 때 읽게 되는 많은 책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제 생각에는 위인전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다 자라고 나서는, 성인이 된 이후에는 사실 위인전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다른 책들을 많이 읽게 되지, 어떤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냥 어렸을 때에 잠깐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컨텐츠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이제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껏 좀 발휘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위인전을 좀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그 목표를 위해서 추진을 했으며 성취를 이루었는지 여전히 어른들조차도 그렇게 배워야 할 부분들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위인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일컫는 그 위인이라는 사람들, 그거는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이렇게 따라서 배우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소들, 특히 이순신 장군 비롯해서 많은 우리가 뭐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던 그런 많은 과정들을 미리 섭렵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런 위인전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는 그런 하루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결국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으로는 다 안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그 많은 긍정적인 가치들, 그 좋은 가치들이 말이죠, 사실은 실제로 문자화되고 그림으로 그려지고 화면으로 제시되고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있어야 이게 실제적으로 더 와닿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이렇게 실천을 통해서 만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한 발자국 더 실천에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 토요일은 가까운 서점에 들러서 그런 좋은 책들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건능풍부의 토요일 아침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돌아올 거고요. 감사합니다. 바이.